자, 이제 개인 발표 압축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웬만하면 좀 풀 버전을 좀 들어주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짚을 것만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뭐 이러저러게 뭐 기본 강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여기서 강의를 먼저 좀 드렸고요. 제 카페에 보시면 약간 연습 문제 비슷하게 수강생분들 보시면 뭐 이야기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답지 지난해 시연했던 동영상을 좀 올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그냥 한번 써보는 연습용으로 그냥 이렇게 얼개를 짜시면 좋겠다. 뭐 이런 류의 얘기로 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 조정 관련된 게 있습니다. 갈등 조정, 뭐 유흥업소 편,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쓰레기장 편,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지난해 서울시랑 뭐 국가직이랑 같이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따지면 뭐 이렇게 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답지 시연을 한 것인데. 뭐 그냥 지금 봐도 여러분이 보셔도 특히 갈등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워딩을 쓰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넣어져 있으니까 이거 들으신다면 그것까지 꼭 좀 같이 좀 들어주시고 한번 베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그거 했더니 평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베껴 써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베껴 써보시면 괜찮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베껴 써보시고요. 그것도 일단 이 강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부분에서는 뭐 이러저러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빼고 뭐 어떤 출제 경향 이런 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빼고 뭐 문제 분석도 다 빼고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를 제가 뭐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PT 면접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 PT 답지 작성 요령만 제가 따로 한 시간 정도를 따로 막 불이 나게 강의를 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답지 쓰는 구성이나 요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있어서 좀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들었다는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답지 구성이나 얼개나 이런 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빼고 그냥 하나만 고르라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구성이나 양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아까 문제를 보시면 문제 워딩에 목차를 그대로 줍니다. 뭘 하고 파악하고 뭐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준해서 쓰시면 되는데 다만 답지의 제목도 그냥 뭐 대책 방안 이렇게 쓰시는 것보단 뭐뭐뭐뭐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제목도 조금 성의 있게 쓸 수 있잖아요. 하나도 그런 거 하나도 성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목에다가 그 답지 위에다가 제목 쓰시는 것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제가 뭐 이러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 용어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개념의 용어다 이런 용어를 쓰시라는 게보다는 이런 경도의 개념만 좀 파악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현황이고 문제점이고 대책 쓰는 게 뭐 기본적인 패턴이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드렸으니까 뭐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신 건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문제로 지적을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된다. 대책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다 이미. 대책 방안이 아예 없다면. 대책이 없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주어진 것일 뿐. 해결이 돼야 뭐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선결과제다. 뭐 지난해 통일비용 같은 선결과제가 문제점이죠. 이런 게 선결돼야 된다. 그럼 그걸 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답지 딴 건 다 있더라도 문제로 시작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 하나에 대책 하나를 맞추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부에서 그런 걸 합니다. 문제점 1이 있으면 대책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점 2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 2가 있고 이게 기계적으로 물론 그렇게 기계적으로 맞춰도 돼요. 하지만 무조건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점 2개가 하나의 대책일 수도 있고 문제점 하나가 2개의 대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맞추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면 하나를 쓰고 하나면 하나를 쓰고 이런 좀 이상한 거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 하나를 좀 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답지를 쓰실 때 현황도 뻔해. 뭐 요약하면 대충 이런 거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점 뻔한데 그러면 대책이니까 문제점을 뽑으면서 대책을 뽑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문제점은 그냥 읽으면 나오잖아요. 뭐 간단하게 메모만 하시고 초록에. 중요한 건 대책 방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짜는데 이거 문제점 대책이 좀 애매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 방안도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빼기는 그렇고 문제를 좀 두루뭉술하게 묶어가거나 뭐 이런 테크닉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PT를 쓰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대책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합을 맞춰서 문제 방안을 실시로 쓰는 게 실질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지적해놓고 자, 이제 대책을 찾아야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 문제를 보면서 제시어가 빤하잖아. 회장이니까 이런 게 문제래. 뭐 정보보호가 잘 안 된대. 뭐 무슨 개인들이 비번들을 잘 안 바꾼대. 뭐 이런 거 문제 뻔한 비번을 강제로 바꿀 방법이 뭐가 있지를 고민하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지 실제로 쓰실 때 문제 분석하시면서 대책 방안을 구퉁에다 메모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이지. 되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단 대책 모르겠고 정리부터 하자. 현황, 문제점 써놓고 자 대책 뭐 쓰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포인트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책 방안을 중요한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이 초록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컴퓨터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지웠다 말았다 이러면 좋아요. 그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시간 30분 생각보다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테이크가 중요하다. 뭐 어디선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하면 열심히 써보시고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30분에 맞추는 걸 노력하라고. 여러분 필기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영어 풀 때 다 집중해서 풀어놓고 자 40분이니까 내가 뭐 2개밖에 안 틀리는군. 자 이제 이 속도로 해서 시간을 줄여봐야겠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맞춰놓고 20분 내에 풀면 풀리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돼서 시험이잖아. 필기는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상하게 준비하시는 분인데 무조건 시간을 조금 맞추십시오. 뭐 처음엔 제가 못 써서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무조건 맞추는 거지. 맞추고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분의 시간감을 분명히 본인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료를 1회독 쭉 넘기시는 거 뭐 말씀드렸지만 오버뷰 문제를 일단 똑바로 보시고 이거라는 거 디렉션을 정확하게 일단 인지하시고 첫 번째 답지 후측기서 있는 거 뜯으시고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초안을 잡으세요. 보시면서 맨 처음에 하시는 오버뷰 도대체 자료가 뭐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갑자기 통일비용 관련된데 갑자기 이상한 본인이 모르는 아니 세상에 이런 통일비용이 있었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대충 예상되는 자료가 나오잖아요. 빅데이터 내가 잘 몰라도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었겠지 그죠? 우리 개발이 후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개인정보 보호 나오면 뭐 문제가 있나 보지 뭐 뻔한 문제.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빤하다고 물론 어떻게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느냐가 관건이죠. 거기서는 다시. 다만 중요한 건 대책 방안에 뒤집어 놓고 쭉 보면서 일단 맨 먼저 자료 오버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야. 쭉 넘기고 쭉 보고 이런 내용 문제가 연락이 많군. 그죠? 뭐 이런 또 문제가 이렇게 있군. 스킵 하나 보는데 쭉 보시고 문제점하고 밑줄만 또 간단하게 치고 문제점 부분만 오버뷰 하나 보시고 2장, 3장 보는 거 한 1, 2분 내로 쭉 훑어보시는 거죠 그냥.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봐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니까 이런 거 문제점을 잡으면 되겠고 이런 거 대충 설계를 대충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스케치를 대충 머릿속에. 그죠? 그럼 대책 방안을 끊임없이 떠올리시면서 이제부터 정독을 하면서 초고에다가 문제점 뽑아서 쓰고 숫자 쓰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쓸 거는 별표 치고 이런 나름대로 툴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초고 스크립트를 만드는 걸 적어도 10분 이내에 다 끝내야 돼요. 최소한 10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7, 8분에 맞추라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것도 좀 오바인 것 같기는 해서 대책 방안 대충 쓰고 그죠? 뽑을 거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10분 넘으셨다면 무조건 펜 들고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10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25분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퍼포먼스 생각보다 늦게 됩니다. 당연히 25분에 맞추신다고 생각하시고 10분부터 쓰시고 웬만하면 7, 8분에 끊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관되게 자꾸 푸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구드린 건 문제 보시고 오버뷰 하는 데까지는 2, 3분 쫙 어떤 내용이 있군. 뒤집어 놓고 초안 잡으면서 다시 이제부터 정독. 제일 바보 같은 게 앞장 봤다, 뒷장 봤다 정리하면서 뭐 문제 대책하는 문제점 놓고 또 여기 있더라, 여기 찾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요. 허걱 10분이야. 이거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게 마음이 급하면 안정감 있게. 여러분 필기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디가 말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 페이스 조절을 해야겠구나. 어느 과목이 어려우면 좀 하고 좀 몇 개 킵해놓고 넘기고 그죠? 그거 다 풀고 넘기겠다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뒤에 과목 쉬운 거 다 말아먹고 이런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지금이면 그 정도는 다 페이스 조절 하셨던 분들이잖아.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페이스 조절을.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에 맞게. 방법을 맞춰 오버뷰 하시고 그다음에 저장 뜯으신 거 위에다가 문제점은 뭐 그냥 표시하시고 중요한 건 대책 방안의 스크립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그냥 간단한 메모라도 뭐 갑자기 떠오르지 않더라도 요거에 관한 대책 방안 이렇게 어느 정도의 틀거리를 잡아놓고 개주식으로 딱딱딱딱딱
그 다음에 정독하시는 거 한 5분 이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문제점, 이 문제점 간단하게 하면 이 문제점 쓰고, 그죠? 대책 방안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약간의 그룹핑이 필요합니다. 묶음.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요거보다는 요거. 또 대책 방안은 중요한 건 바로 할 수 있는 것. 돈 안 드는 것. 이런 게 먼저예요. 홍보 이런 건 다 나중이에요. 돈 드는 거. 제도계산은 무조건. 우선순위라는 건 먼저 쓰는 게 중요한 거고 먼저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점이 중요하다고 나온 걸 먼저 해야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돈 안 들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만 가지시고 우선순위. 그러면 메모는 순서대로 했지만 요거 먼저 쓰고 두 번째 쓰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면 복사 붙여넣기 위에 내리고 하실 수 있지만 종이니까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염두에 두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 대충 설계가 끝나면 문제점 쓰고 이렇게 쓰고 21줄 딱 이렇게 대충 나오면 바로 10분부터 쓰시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하다 밑줄 다 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밑줄이고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하는 버릇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딱 써서 딱딱딱 쓰고 대책 쓰면서 웬만하시면 대책 방안은 7줄 이상. 제목은 그러니까 14줄 정도짜리 제목 놓고 7줄은 대책 방안을 쓸게 최소한. 좀 쓸 게 좀 있겠다 싶으면 반. 10행행 정도의 제목 쓰시고 그 밑에 대책. 여기는 좀 압축적으로 이제 쓰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죠. 그죠? 뭐 저는 솔직히 나중에 말하면 대책부터 먼저 써라. 반 잡고 쓸 거 있으면 대책부터 써놓고 이거에 맞춰서 현황 문제점을 정리하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극단적으로는. 그게 더 맞기도 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쓰고 이거에 맞는 합을 맞춰갖고 문제점을 쓰는 게 뭐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리부터 그러실 수는 없고 이것도 자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할 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책 방안을 뭐 처음에 뭐 쌈박한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비슷한 거라도 열심히 쓰시고 중요한 건 대책 방안은 디테일은 나중에 좀 고민하시더라도 이렇게 처음 쓰는 어떤 시테크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대책 방안 다 쓰면 마지막 주까지 쓰면 한 25분에 끊을 수 있게 15분부터 쓰고 앞에 정리하는 거 한 5분, 10분, 한 7, 8분. 대책 방안 메모해놓은 거 보면서 좀 정수해 가면서 아까 말씀 눌러서 쓰기 때문에 쓰는 속도도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드로 막 날려서 쓰기 안 돼요. 안 배긴하기 때문에. 정수를 또박또박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는 시간 자체가 많이 듭니다. 평균 쓰는 것보다 2배 이상 드는 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5분 일찍 쉽지 않을 겁니다. 5분 일찍 처음에 30분 잡으시다 점점 줄이시고 어떻게 해야 이게 내가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테스팅을 하시고 B급 답지는 그렇게 쓰시고 A급 답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대책 방안 좀 구글링도 하시고 재교조도 보시고 딴 사람 답지도 눈팅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다고 가정하고 이미 그게 나왔다고 치고 한 20분, 5분 정도씩 다시 줄여요. 다시 답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의 목차도 초원도 다시 잡고 그럼 이제 효과적이 되겠죠. 이제 본인 시간을 로스된 것들을 이렇게 잡고 이걸 이렇게 넣으면 다닥다닥 쓸 수 있겠구나 해서 5분 정도 줄이신 다음에 뭐 10분 한 20분 정도 내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게 A급 답지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쓰는 것도 동시에 연습하고 B급 답지에서 대책 방안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내가 안다고 전제하고 사례도 넣고 좀 풍성하게 넣는 것까지 해서 시간을 조금 제한을 좀 핸디캡을 좀 주고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실제처럼 그것도 마찬가지 시간 재시고 5분 정도 깎은 다음에 다시 자료 검토 시간은 필요 없잖아요. 대충 아니까 정리도 새로 정리해 보시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그런 식으로 좀 줄여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부는 B급에서 A급 만들 때 공부이고요. 다음에 제가 A급을 만들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뭐 어떤 메모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썼던 건데 나중에 딴 거 하다 보면 비슷하게 갖다 붙이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PT 답지는 쓴 거를 제가 늘 그 위에 보시면 양식지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날짜를 넣어놓고 되게 칸을 만들어놨는데 날짜 쓰시고 A급인지 B급인지 A 플러스급인지를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놓으셔야 돼서 집게를 딱 짚고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정책 대응 방안들이 서로 간에 섞인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 대책이 여기 대책이 되고 그죠? 갖다 붙이면 이게 되고 갖다 붙이면 저게 되고 원래 그게 본질입니다. 청년 주거 대책이 청년 실업 대책이기도 하고 주택 안정화 대책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전세비나 월세값 낮추는 게 세수 증대 방안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러치기 매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A급은 뭐냐 그럼 시간을 갖고 대책 방안만 이걸 어떤 대책을 할지 본인이 썼던 답지, 공부했던 답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보다 좀 구체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딴 답지도 보고. 그래서 서로 간에 대책 방안들을 서로 퓨전을 시켜보시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에. 그게 A급 답지, A 플러스 답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면접 한 열흘 정도 남으셨을 때 본인 답지를 가지고 서로 대책 방안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막 현황 문제점 이런 건 안 나올 거니까 막 치우고 쫙 이렇게 해보시면 서로 한번 섞이게 한번 해보자. 일부러 갖다 붙이기도 해보고 그러면 정책들이 이제 내재화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가지고 뭐가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정책을 내가 개별적으로 많이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개념 자체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책의 나란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툴, 수단을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 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아셨어요? 제가 농담을 삼아 조선시대에도 청년실업 대책이 없었겠으며 왜 세수증대 방안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종조 할 때 뭐 무슨 세금 계획을 어떻게 했다느니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대동법이나 블라블라. 세제 계획 아니에요. 그게 세수확보 방안 아니에요? 똑같은 게 여기서도 하고 있잖아. 재산세, 보유세 얘기하고 뭐 본질적으로 뭐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아래 새로운 정책은 없어요. 다만 거기에 맞춤하게 적극하게 쓰느냐에 달릴 뿐. 아셨어요? 자, 그건 나중에 고민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문제점 자금 대책이 있어야 된다. 대책 방안을 먼저 초안을 만들 때, 그러니까 초안을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주 줄이면. 내가 초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고 하느냐. 그래서 정사하는 건 따박따박 옮기는 거니까 그 시간까지 해서 스테크.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시가면서 어떤 문제가, 더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 공부하셨던 거 필기도 그죠?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뭐 밥 먹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 마지막에 갖다 생활 리듬도 맞춰놓고, 그죠? 더러운 문제 나올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이랬을 땐 다른 문제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고, 그죠? 이런 거를 가면서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을 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붙으신 걸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크를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써놓고 시간 보고 10분 줄여야 되나 이러면 절대 안 줄어요. 처음부터 시간을 아예 앞에 놓고 하십시오. 맞춰가지고. 그게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나머지 거는 뭐 그냥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합의 중요하다는데 또 여기 아까 뭐 어떤 분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정수거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충 대면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거 뭐 제자 첫 해 때 지금 뭐 교육부가 있고 뭐 중앙부처 가 있는 친구들 3명이 들러붙어가 앉아갖고 만든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뭐냐 그러면 워딩을 쓰시는 겁니다. 특히 기술직렬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일단 익숙치가 않아요. 이게 잘. 특히 이제 마지막 말들, 특히 서술어들 마지막에 악휘를 지으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지으세요. 그죠? 업무 가장 방문 우편집 안전대책까지만 쓰고 이렇게 말아. 뭐 이런 거 많아요. 처음 쓰실 때. 그죠? 이런 걸 악휘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마무리 짓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런 걸 보시고 자꾸 이렇게 조합을 자꾸 해보시는 걸 조금 입으로라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를 이걸 보시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활용하시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 활용하시면.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좀 제가 뭐 한번 보시라고 그냥 대충 말만 드렸지만 법 제도 측면, 뒤에 보면 돈 측면, 뒤에 말 측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드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워딩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약간의 정책 툴을 이해하시는 거에 조금 근사한 얘기예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수식을 어떻게 쓰시고 조심스럽게 마무리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책 방안의 모든 주어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조선일보도 아니고 무슨 어디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도 아니고 참여연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헷갈리시는 거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지적질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조선일보 실온 게 되게 많아요. 대책 방안이라는 건 주어는 대한민국 정부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를 주어놔서 말이 딱 완결이 되는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일단 이거 보시고요. 다음에 여기 그 공예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모델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건데 이거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 때 정책 수단론에서 이거를 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는 약식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될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나 뭐 주요 몇 가지 그 정책 보고서를 정책 방안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이 프레임에 넣어서 어떤 툴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께 좀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뭐 그때 강의 한번 들으셔서, 근데 이거를 듣는 거는 좀 준비가 좀 되신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런 대책 방안들 툴들을, 그러니까 툴에 관한 강의예요. 뭐 아마 제 생각엔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찾아보려고 오만 대학교 강의까지 싹 다 뒤지고 뭐 행시하는 애까지 싹 다 물어봤지만 이런 걸 강의하는 데가 없고 심지어 외서까지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이 프레임은 제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냥 뭐 약간 오리지널티가 있어요. 이름하여 MIC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Money Institute Communications, MIC 모델. 왜 행정학의 모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같고 무슨 모델링 이래가지고. 그래도 좀 주제넘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대책 방안을 가실 때 약간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힌트가 아까 말씀한 워딩 그거예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거니까 좀 이거를 좀 익숙해지려고 자꾸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뭐 이런 용어들이 한번 참고 그냥 보시고요. 뭐 다른 건 됐습니다.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답지 사례는 뭐 이거보다는 여기도 사례를 넣었습니다만 답지 사례는 후기 사례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괜찮은 것들은 제가 뭐 따로 뽑아서 뭐 보여드리기도 했고 강의도 드렸습니다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좋은 거는 처음에 100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100개 써보세요. 한번 내가 써보고요. 다른 거를 보면서 100개 넣을 거는 100개 넣어서 끼워 넣어 보셔요. 그리고 마치 내가 처음 쓰는 것처럼 시간 재고 다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몇 번만 하시면 많은 것들이 갑자기 깨우쳐져요. 뭐 이론이고 뭐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일단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고요. 백문이 불여일 행입니다. 백문이 일을 서겠네요. 백날 들어보야 한번 써보는 것만이 못해요. 반드시 그래서 면접 후기 사례집을 그런 식으로라도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답지가 좋겠구나, 성의 있어 보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워크북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크북에는 지금 문제를 이거는 파일에도 원래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 카페 거는 제가 파일로 너무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좋을 게 아니어서 그거는 이제 워크북이 나오면서 내렸을 텐데요. 워크북에는 원래 문제에 들었던 거를 일부를 먼저 실었습니다. 일단 먼저 기출을 먼저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기출부터 하셔야 됩니다. 첫째. 자, PT는 언제부터 준비하려? 정책 공부가 안 되고 선생님 강의를 다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닥치고요. 첫날부터 그냥 하세요. 쓰시고요. 평소부터 계속. 준비돼서 쓰려면, 그죠? 여러분 은퇴할 때 쓰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시면. 왜 컴퓨터는 어떤 때 사야 제일 좋은 컴퓨터를 살 수 있나요? 가성비가 좋은. 언제예요? 죽기 직전 전날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 그러면 제가 이런 콜콜한 얘기는 다 들었는데 그냥 따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북에서 일단 작년 거, 그러니까 직렬 구분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시고 일단 한번 후기 사례집을 한번 보세요. 눈팅만 좀 하시고요. 쓱 보신 다음에 일단 저기 문제 교재 워크북에 있잖아요. 워크북에 있으시면 이 워크북은 이거 철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뜯게 넣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일비용 4장 뜯으시고 잘 뜯어지나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 뜯어보는데 잘 뜯어지네요. 솔직히 찍으셔서 원래 찍혀져 나옵니다. 그죠? 4장 분리하셔가지고 자 찍으신 다음에 여기 답지도 뒤에 있습니다. 답지 놓고 자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기 사례집 먼저 보세요. 눈으로만 이렇구나 이렇게 썼구나 지적받을 때 감이 있잖아요. 약간 공부했다고 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바로 호치키를 찍어갖고 넣으신 다음에 작성용지 있죠? 뜯으셔가지고 닥치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라고요? 시간 30분 잡고 무조건 10분 내에 시작하고 25분에 끝을 내보겠다. 처음엔 그러니까 30분 잡읍시다. 쓰세요. 그냥 닥치고. 뭐라도 열심히.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제목 하라는 대로 해라. 그죠? 대책 방안 7줄 3분의 1은 어떻게 써보도록 노력하자. 제목은 여기다 쓰지 마시고 위에다 쓰시든지. 그 다음에 날짜 반드시 쓰시고 B급 잡지죠. 최초에 쓰는 기념품이잖아. 여러분들 인생이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이런 게 기념품이잖아요. 자, 아무튼 쓰세요. 시간 잡으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지막까지 채운다. 끝.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다시 후기 사례집을 보세요. 하나하나. 그럼 이제 답지가 보일 거예요. 풀어봤으니까.
그냥 겉으로 보였겠지만 이제 이게 이런 걸 내가 생각 못했네.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았겠네. 이런 것도 괜찮네. 이런 건 어디서 봤지? 여기 없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후기 사례집도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눈에 안 보였던 거 여기다가 뭐 빨간 펜으로 하시든지 메모를 다시 하세요, 다시. 이게 빠뜨렸네. 이런 것도 쓰면 좋겠네. 이런 거 워딩 되게 매끄럽네. 본인도 고쳐보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후기 질답들이 있죠, 질답들이. 그죠? 질문과 답변들이 있잖아요. 그럼 질답들을 또 보세요. 이런 거 보셨다고 지적을 이런 걸 받네. 이런 걸 질문을 받네. 확인하셨죠? 공부되셨죠? 면접 노트 꺼내놓으시고 못 봤던 숫자, 메모 뭐 이런 것들 쓰시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통일비용, 국민인식, 통일인식 쳐보시면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뉴스에 구글 뉴스로 검색해보시면 몇 개 찍어가지고 실온이나 무슨 칼럼 같은 경우는 통일인식이 나빠져서 앞으로 뭐 정부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교수님의 글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책 방안 비슷하고 이런 것도 대책이 되겠네. 아까 여기 보시면 뭐 여기도 없지만 뭐 통일부의 홈페이지 같은 데를 가보시거나 통일부 유튜브에 구독을 해보시면 뭐 통일 그 세터민들 창업 지원 프로그램 뭐 1호점 어디인가 뭐 만든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네. 그런 어디에 있냐고요? 후기 사례집 다 있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찾아보시고 그런 것도 괜찮겠네. 다시 역으로 찾아보세요. 물론 여기 맹견만리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보시고 맹견만리에 어디에 있습니다만 먼저 온 미래라는 편입니다. 세터민들 정착들 나중에 먼저 온 미래라는 말은 세터민들이 나중에 통일이 되면 많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통일 이후라도 통일 이전이라도 그런 분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니까 통일의 미래가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이런 류의 취지의 맹견만리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공부했잖아. 메모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그달이 아니더라도 이제 A급 답지를 만들어야겠죠. 내가 다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놓고 시간 한 5분 정도 줄인 다음에 A급 쓰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딱 보시는 거예요. 워딩도 외워보시고 써보시고. 저는 사람이 첫 경험이 다 중요합니다, 어디나. 이 첫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드리는 거예요. 써보시면 야, 그럴듯하게 쓰네라도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죠? 공부한 다음에. 요금 아쉬움이 있겠죠. 시간 제한을 주고 핸디캡을 주고 하니까. 그런데 시간에 너무 여유를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펜 두꺼운 거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B급, A급 답지라고 쳐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본인이 천천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발표 연습하셔야 되죠. 발표. 읽으세요. 그냥. 녹음 걸어놓고요. 자,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순서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한번. 녹음 들어보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같은 거 조금 천천히 얘기하고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예시를 조금 더 들고 이러면 그냥 쭉 그냥 읽는 것만 그대로 읽으시면 한 3분, 4분 사이가 나올 거예요. 좀 천천히 읽으면 4분, 엔간하면 3분. 왜 8분인지 원래 일지가 알겠어요? 7분, 8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냥 읽으면 3, 4분 나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그 2배는 좀 얘기해 볼래? 그게 브리핑인 거예요. 백브리핑을 하라는 거죠. 인트로를 하던 중간에 예시 등 거 좀 설명. 제가 최근에 통일부 유튜브를 봤더니 탈북자 1호 뭐 이런 걸 얘기하시던지 제가 명견말리 봤더니 뭐 나오더니 인천에 무슨 동에 탈북자들 집단거주촌이 있던데 블라블라. 제가 뭐 요즘 하나원에 대해서 아주 나쁜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봤더니 뭐 이런 걸 쓰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한두 마디 쭉쭉 덧붙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들으시면 되게 민망하실 거예요. 부끄러워라. 이어폰으로 들으면 혼자만 들으면 되잖아. 귀한 작품이에요. 꼭 그것까지 패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멀쩡히 얘기 하나에 뭐 그냥 읽으면 되겠네. 그냥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살 조금 붙여야지. 이 정도는 붙여야지 7분 정도는 하셔야 되니까 7분 정도는 나오는구나. 앞에 좀 재주를 넣으면 나중에 좀 재밌는 얘기를 앞에 넣거나 뒤에다가 좀 재밌는 일화를 넣거나. 그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무슨 고등학교 때 세터민 친구가 있었는데 블라블라. 뭐 그런 얘기를 인용을 하시거나 좀 편하게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건 알아서. 아셨죠? 그래서 놔두시고 그러면 관련된 통일에 관련된 거 좀 공부도 하시고 독일이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거 문제 세터민의 문제는 곧 다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다문화로 들었을 때 우리 사회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저출산 고령화편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국가아젠다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특히 북한 노동력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거 없이는 망해요 지금. 그러면 생존에 걸린 문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지금 대한민국에 200만 명의 외국인이 지금 있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율로 보면 우리가 영국만큼 해요. 외국만큼 더해. 우리가 외국인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분식집에 있는 김밥천국의 분식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아줌마 한 10명분 계신데 한 6분이 중국 분들이세요. 조선족 아니에요? 조선족이라고 하는 좀 비하한 얘기잖아요. 중국 분이시죠? 중국 국적자들이잖아요. 한국말을 쓰는.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약간 비하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 아셨어요? 그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다문화 정책까지 이렇게 쓱 아울러서 그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출산 고령화 들으셨으면 이 다문화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인가. 통일의 문제가 우리의 생존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통일이 아니더라도 물리적 통일이 아니더라도 경제 공동체나 그죠? 경제 교류, 자유로운 소통, 교통만 되는 게 얼마나 큰 무서운 얘기구나. 그런 얘기 듣다가 요즘 사드 얘기 갔다 오시고 사드 얘기 보시면 이렇게 풀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겠구나. 그러다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8.15 대통령 선언, 8.15 연설문이 되게 국정에서 중요한데 외형적은 특히 잘 신경 써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한반도 비핵화 구상과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될 것인지 하는 긴 세정부의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죠? 그건 단지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런 생각도 드시게 되고.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가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김정일이 불꽃놀이를 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아휴, 저 화상.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시고. 아셨죠?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알면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김은선배 인터뷰가 나왔지만 데이시베 뉴스 같은 거 밴드에 올려주시고 한번 보면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날씨, 선월세 얘기하시면서 남한산성에서 그 대정장이 얘기. 외세에 휘둘리는, 외세에 기대는 민족의 운명은 저러하였구나라는 영화 한번 보면 감동도 좀 생기고, 그죠? 발표때 제가 참고로 발표할 때, 5분 발표할 때, 제가 참고로 뭐 장안의 화제라고 해서 남한산성을 봤습니다만, 제가 역사책에서 배웠지만, 블라블라. 외세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고민이 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통일의 문제에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라고 접대문에 단반 날리시고 시작하시면 영화도 봤어요? 첫째분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든 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자, 그래서 첫 경험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써보고 찾아보고 정리하고 하는 게 시간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 반나절 가요. 그냥 훅. 이렇게 하시는 분과 자 우리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막 써가지고 뭐 서로 떠들어서 뭐 표정이 좀 그래요. 시선 처리가 좀 불안해요. 이런 거 지적받았다가 들어와가지고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스터디 가가지고 또 뭐 이상한 문제 받으셔가지고 알뜰폰 대책. 알뜰폰? 아직도 쓰나? 열심히 쓰다가 또 피곤해가지고 들어누워갖고 면접 준비 열심히 힘들어요. 그냥 시험 2번 보면 좋겠어요. 국금자 글 한 번 올리고. 그런 게 바보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서 다큐멘터리 보시고 정리하시고 써보시고 A급 답지 만들고 집에서 녹음해보시고 자 몇 개 해본다 했을 때 한번 쓱 한번 가서 자 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른 문제 갖고도 한번 내가 그런 게 될 수 있나 한번 해보시고 본인 녹음한 거 들어보면서 발표할 때 이런 거 내가 조금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의식적으로 생각하신 걸 가지고 다시 가서 연습해보시고 그죠? 지적받으면 또 거기서 녹음해보시고 지적사항까지 또 이런 게 또 있겠구나 참고 좀 하시고 다시 도서관 오셔서 저녁에 와서 뉴스도 보시고 도서관 가시고 다른 편 해보시고 여기서 이게 그러네. 그렇죠. 통일 비용은 빅데이터를 배웠잖아. 그죠?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빅데이터가. 응? 빅데이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탈북민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뒷조사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생계하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특정 카드로 주면 돼요. 아셨어요? 정부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주면 되면 카드 개인 정보, 개인을 식별해버리면 그건 개인 정보 보고 침해가 되지만 개인 고유 식별번호를 하지 않고 전체 트렌드, 이 사람들이 어떤 데서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하실 얘기 아이들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했던 사람이라 뭐 프로세스를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뭔지 몰라도
그런 걸 누적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거주하며 어떤 게 많이 쓰고 어떤 게 에러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 정책을 좀 더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빅데이터를 공부하다 보니 같이 연결시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취지예요. 아셨죠? 개인정보 보호하고 통일하고 뭔 상관이에요? 탈북자의 자녀분들은 왕따를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건 비슷한 문제예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뭐 생기가 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중국 교포 같은 게 이사 같은 잘 외형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귀신같이 할까? 그걸 왜 귀신같이 하는 이유는 옛날에 공짜밥 논의했을 때랑 똑같아요. 공짜밥 주는 거가 낙인 효과라고 그래서 다 밥 주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 논리 중에 하나가. 몰래 선생님이 알아서 몰래 주는 바우처를 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학교 안 다녀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그런 거 연결시킬 수도 있겠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거는 자꾸 왔다 갔다 호환시켜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보면 아까 김은 선배 인터뷰나 아니면 무슨 뭐 제가 밴드에 그런 뉴스를 올려드리는데 뭐가 딱 나오면 아 저런 거 하면 좋겠구나. 이거 갖다 붙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뉴스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공무원 마인드로. 이게 다 엮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되겠다 싶고 물론 제 강의는 다 들으시고요. 빨리 들으시면 제 교재 정책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례집 작년에 7급분들이 여러 가지 조사해 놓은 자료들도 뒤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시면서 뭐 혹시 100개 먹을 거 없나 뒤져보시고 다문화 쪽에 구글링 한번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꼬리 물고 구글링 해보시면 줄줄 엮여요. 통일비용 대책이라고만 구글한테 물어봐도 많은 걸 알려줍니다.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그런 건 안 하시고 선생님 대책 방안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를 시간 있나요? 처음에? 아는 게 있어야지 뭐가 생각이 나지? 마찬가지잖아요. 하시다 보면 금방 누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신다면 제 강의도 들으시고 빨리 제발 제 강의를 빨리 들으시라는 이유는 뭔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인덱싱을 할 거 아니에요. 찾아볼 때 제 교재만 백날 들고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의 밀도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게 웬만한 책 한 6권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밀도가 양도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밀도도 장난 아니지만 정보의 밀도가 풀어시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다 이게 소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당히 필요한 것을 골라가시라는 뜻입니다. 사전이고 뭐 마트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반드시 재정건전성 뇌인빈곤 전투로버 셰일가스 정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짜리 30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끝판왕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PT를 할 때 최적의 끝판왕이 이걸 겁니다. 시의적인 거와 그렇게 관계없습니다. 간접 광고는 이거 사실 좀 여러분들이 이 방송통신 쪽에 그 용어들이 낯설고 간접 광고 문제가 많이 제도 개편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뭐 꼭 해보시면 좋긴 하겠으나 뭐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전투 로봇? 응? 무슨 대책이 내가 뭐 알 게 뭐야? 그런 용어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PT를 받으시면 이런 거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세일가스, 전투 로봇, 간접 광고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 모르는 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걸 갖고 얼마나 잘 요약하고 정리해내며 첫째, 둘째 비슷한 거라도 어떻게든 갖다 붙여가고 대책을 어떻게 뽑아내보는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끝판왕이에요.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 먼저 재정건전성 뇌인민권 뭐 이 정도는 먼저 반드시 해보십시오. 시간 내에. 자료도 좀 많고 정리가 좀 덜 되어 있으니까 이 관련된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재난에도 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후기 답지 사례를 좀 골라가지고 나중에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도 하시고 그것도 다시 통일비용 같은 경우도 뭐 코칭반이든 뭐 나중에 따로 받을 거예요. A급 답지를 나중에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한번 보내시라고. 그 보내신 거 라이브 쇼 할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답지 다 모아놓고 몇 개 다는 아니지만 골라놓고 커멘터리를 밑줄 쳐가면서 드릴 겁니다. 코칭 수업에도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남 답지는 어떻게 썼나 구경하시면 되잖아요. 가장 좋은 답지잖아요. 그게 뭐 물론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 작년 합격생들께 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지만 그거를 딛고 더 잘 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단시간에 처음으로 쓰는 거니까 퍼포먼스가 1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7, 80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100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강평하는 거에서 더 답지를 쇼해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보시면 비교도 되시고 베낄 건 베끼시고 참고할 건 참고하시고 자기 스타일 원으로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3문제잖아요. 요거 2개만 먼저 2개만 하면 5문제죠. 이렇게 A급 답지까지 만든 걸 해보세요.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찾아가면서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씁니다. 제 장담컨대
뭐라도 쓰게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아까 정책수단론이네 뭐 아까 워딩 그 매끄럽게 하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하세요. 자꾸 쓰는 거 내가 말이 막힌다 이러면. 그죠? 그럼 좀 매끄럽게 쓰고 아까 정책수단론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좀 나을 거예요. 약간 체계적으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뭐가 없나. 그죠? 이렇게 뭔가 조정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뭔가 좀 풀어낼 방법이 뭐가 없나. 뭐 이런 걸 약간 체계적으로 좀 학습하실 수 있게 좀 해드릴 겁니다. 뭐 완벽하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다시 나중에 AA급 만들 때 다시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하나 여러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제를 자기가 A급 단면에서 공부하고 다시 그걸 AA급 만들면서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퓨전시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공부예요. 정책 공부예요. 과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나중에 문제고 그 다음 문제가 제가 문제를 만들어 몇 개 드렸습니다. 신규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문제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신규 문제는 제가 몇 개 일부러 많이 안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좀 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못 맞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과 정책의 툴을 갖고 들어가시는 거지 그게 뭐가 나오든 조선시대 무슨 청년실업방안이나 조선시대 무슨 토지개혁방안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대책방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화성인 침공 대비 대책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대책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대응을 정부의 리소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자원 배분을 했고 권력 배분을 할 것인가가 본질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튼 자, 새 문제는 제가 뒤에 워크북 뒤에 보면 그러니까 전투로봇 이런 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 소리야? 모르잖아 내가. 빅데이터가 그러지 않았겠죠 작년에? 그게 뭔 소리야? 들어는 봤는데 내가 알게 뭐야? 이런 거죠. 직렬분들 중에는 기술 직렬은 조금 익숙하다고 치고 용어라도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기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의 문제는 일단은 6개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코칭 과정 할 때는 따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다시 하긴 하겠습니다만 한 제 생각에는 한 10개, 4-5개 정도는 나중에 더 만들 겁니다. 뭐 재료는 다 있는데 여러분 뭐 이거를 여러 개 푸는 거를 되게 맞출 것처럼 하시는 건 오버라고 제가 분명히 물론 제 모든 문제는 실지 데이터이고 그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물론 제가 데이터를 가라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부는 이거에 관련된 백업 자료 어디서 만들었는지나 원자료까지 같이 드립니다. 참고한 뭐 KDI 보고서가 됐건 뭐 국회 보고서가 됐건 뭐 관련 기사가 됐건 링크 같은 거 알려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해보시는데 마침내 좀 조금 되신 다음에 그 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시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문제는 아까 자료 구성이나 이거를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웬만하면 조금 시의적인 걸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타임리한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열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쓰시는 것도 쓰시는 거지만 공부를 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책 방안들을. 공시열풍은 지난해도 드렸지만 문제 구성이 달랐습니다. 자료 구성이 전혀 다르게 줬는데요. 그래서 작년 문제하고 바뀌었는데 여튼 인사개혁 방안을 논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방안만 아니라 그 안에서 승진이가 될까 좀 넓은 의미로 그거는 여러분 그 작년에 그 제 교재 뒤에 있는 그 사례집 정책 사례집에 보시면 거기 인사혁신이라고 맨 앞에 A 인사혁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해서 정리해 오라는 그 주제였어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풀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꼭 맞는 게 아니더라도 써보시고 먼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제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A급 답지를 만드실 때 A급 답지 재교재든 뭐든 참고하시고 구글링 좀 하시고 제가 이거 만들 때는 참고 문제나 참고 기사를 같이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져 있는데 그 올려드린 것도 참고하시고 그것만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글한테도 물어보시고 해외 사례도 찾아보시고 외국 공무원 승진, 영국 공무원 승진, 미국 공무원 승진, 미국 공무원 채용, 영국 공무원 채용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구글은 모르는 게 없어요. 케이스도 한번 모아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A급 답지를 만드시고 나중에 답지 컨테스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이거 가지고 온라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분들에게는 소정의 향응을 제공하는 걸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란법, 공익제보, 결혼인식.
공익제보는 원래 그 국가직 시선제 7월 달에 보셨던 6급 7급이 보셨던 문제는 2장짜리였는데 제가 뭐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가 좀 늘려갖고 세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출제하는 거기다 조그맣게 써놨어요. 기출 응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는 아닌데 그냥 요 주제기는 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다음에 김영란법 같은 것도 한번 좀 관련돼서 저기 청년 방안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련된 취지를 그 자료뿐만 아니라 반개되는 데이터들을 그것도 역시 제 교재 보시면 비슷한 게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뭐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겠고 제가 원래 공직국가관 강의 보면 뭐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나오셔가지고 명견말리 나오셨던 프로그램 JTBC 뉴스 인터뷰했던 거 블라블라 이거 다 링크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이런 거 검색 안 하셔도 중요한 건 제가 다 스캐닝 해가지고 보라고 이미 강의에 있어요. 심지어 때 보시면 쫙 보시면 그죠 워딩들도 베끼실 게 있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거 안 보고 가실까요? 그렇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어요? 여튼 공익제보 결혼인식 저출산 고령 관련된 문제이고요. 병역 거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제가 일부러 약간 찬반이 현황인 경우로 좀 상정한 것이고 이 각각에 관련된 주제는 제가 따로 지금은 몇 개가 올라져 있는데 따로 30분 50분 동안 어떻게 문제를 왜 만들었으며 어떤 구성을 했으며 나라면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뭐 시연까지는 제가 안 합니다만 대충 그 문제의 취지 같은 것들은 별도의 강의로 지금 동영상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PTCS에서 뭐 공시 열풍편 이래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런 식으로 30분 더 들 테니까 쓰고 A급 답, B급 답지를 쓴 다음에 그것도 보시고 구성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런 것도 너무 좋겠구나라는 거 보시고 다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A급 답지를 시간을 5분 정도 페널티를 주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쓰시고 주요한 내용은 여러분 면접 노트에 키워드로 메모해 놓으시고 됐죠? 청소년 범죄 감소방 요즘 하도 촉법소년 문제 때문에 나와 있기로 실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현실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예컨대 무슨 최저임금 인상 관련된 대책 방안이나 뭐 여러 가지 좀 타협량 것들 몇 가지 경제 노동 쪽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특히 이제 한류 중국 금한령 때문에 무슨 뭐 관광객 활성화 방안, 다변화 방안 뭐 이런 것도 약간 분야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다 짚으려고 해요. 뭐 어려운 거는 또 안 어려운 거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4-5개를 드릴 것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카페를 통해서 수시로 한 뭐 2-3일에 하나씩 정도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미리 안 드리는 거 여러 한꺼번에 막 다 해놓고 말이야. 그것도 답지도 A급 답지면 따로 외우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출하시고 5개를 하신 뒤에 한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쓰시면서 이제 공부하셔가면서 기본 강의 들으신 뒤에 이거 가지고 실습하시고 써보시고 A급 답지 만드시고 그죠? 이거는 집단 토의로 내도 돼요, 다. 그러니까 집단 토의 준비가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집단 토의 문제 뒤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가 있지만 집단 토의 문제를 보시면 일부러 공시열풍 겹쳐서 해놨어요, 이게. 아는 게 있는 경우 반, 안 난 거 반 정도를 제가 일부러 배분을 한 게 알고 있는 주제가 나왔을 때,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스터디에서 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자기가. 결국은 PT도, 그러니까 집단 토의도 결국은 아는 거를 자기 순간에 와서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PT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죠? 모르겠으면 대충 누구 의견 잠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뭐 지적 감사합니다. 얘기 접대용 멘트 날리시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만 하는 얘기, 영혼 없는 얘기로 때워야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집단 토론은 한번 연습은 뭐 스터디에서 하셔야 돼.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해보시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거와 아닌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해보시라는 정도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시차를 두고 들을 테니까 그때는 진짜로 시험에 나왔다고 이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진짜 퍼포먼스가 다 되신 거예요. 물론 이 답지도 웬만하면 다 나중에 따로따로 모아서 답지를 공유하고 코멘트를 웬만하면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강생분들 거 다는 뭐 제가 검토를 못 해드리지만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A급 답지를 만드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해보시고 다음에 아마 플러스 알파로 이제 문제로 만들기는 조금 그렇고 좀 타임리한 문제는 제가 따로 그 정리하는 양식들을 하나 좀 개발을 해서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어떤 토픽에 관해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을 하고 대책 방안을 비워놓는 과 해외 사례 정도를 비워놓을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구글링해서 찾으세요. 메모만 하시게. 문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장씩 이렇게 토픽으로 이렇게 뭐 이거는 필요 없고 몇 가지 토픽들이 있죠, 그죠? 뭐 스마트 워크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약간 짜잘짜잘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 보십시오.
그리고 강의에 있는 제가 권고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은 보세요. 제가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다 스캐닝을 하고, 그죠? 골라서 여러분들이 오만 거 보는 것보다 가장 맞춤한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되게 고른 겁니다. 그게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맹개말리 프로그램이 좀 많고 뭐 별별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라디오나 팟캐스트까지는 하면 너무 여러분들 시간 부담이 많아서 뭐 작년보다는 좀 한 3분의 1 이상 드러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나마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 PT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라도 좀 꼬박꼬박 좀 다운 받으시면 좋잖아요. 클릭 누르시면 데이터 거지라서 선생님 못 봤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데이터 거지에서 떨어지시면 제가 드릴게요. 데이터비를 보시고 폰으로 보시라고 다 용량 줄여갖고 다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그냥 닥치고 메모하시고 반드시 그냥 멍하니 보시지 마시고 반드시 메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해보시면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엮인다는 생각을 드실 거고 나중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주일 열흘 남았을 때 본인 답지와 이걸 모아놓고 대책본 하나하나 써보세요. 이제 다른 걸 넘겨가면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히 뭐 먼저 노트도 봐가면서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알지 이런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그럼 다 되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통일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 상관없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그거 안 나왔어요. 뭐 이런 거에서 뭐 울상인 애들이 많았고 희한한 거 나왔어요. 우리는 뭐 그냥 그런 거 나왔던데요? 이런 거예요. 면접 끝나고 나오면 반응이 나 공부 안 한 거 나와서 어떡해. 뭐 이런 분이 한쪽이 있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나왔던데요? 되게 달라요. 멘탈이 전혀. 그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잡고 쓰게 되고 정신줄을 잡고 면접을 보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정신줄을 온전하니까 복귀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복귀된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정신줄 잡고 복귀가 된다는 말은 면접인 중간 이상은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좀 정리를 집단 토의랑 같이 준비를 하시고 뉴스를 꼭 보시고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아마 토탈 이것까지 아까 단면으로 이렇게 정리 드리는 것까지 하면 한 20개에서 적어도 한 3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문제로 한 10개, 10개 뭐 많은 거 전 이게 왜 진을 너무 빼는 일이어서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어차피 못 맞출 거.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한번 하는 툴들만 좀 하는 정도로 조곤조곤 갈 거니까 뭐 약간의 좀 스타일이 좀 다른 방법을 좀 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읽을 자료들을 몇 가지 또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여튼 하고 그러니까 PT 문제로 한 10개 신규 문제 그다음에 뭐 집단 토론은 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 집단 토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됐다 치고 별로 저뭐 개인적으로 큰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단 토론은 남들 집단 토론하고 시간 많이 뺏기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맙다. 뻘짓을 해줘서 다음에 아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한 장짜리로 좀 정리하는 아이템으로 한 20개, 토탈 한 30개 정도의 토픽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로 답질 대책을 서로 이렇게 호환될 수 있게 여러분 준비하시는 용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반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하시면 뭐 기분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쓰시고 A급 답지 만드시고 준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써가면서 준비하는 거고 써가면서 들으시는 거고 그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거 하신 다음에 다시 머리 식힐 겸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 기술서를 써보시고 그죠? 저녁 때 되면 뉴스 한번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뭐 뉴스 한번 쭉 보시고 메모할 거 쓰시고 가끔 제가 뉴스 밴드에 올려드리는 거 잘 안 보시는데 좀 보세요. 그거 제가 아무거나 막 드리는 거 아니거든. 면접용으로 나옴직한 통계 데이터 현황들이 있는 것들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것들을 드리는 건데 워딩 쓰기 좋은 거 제가 뭐 어디 밑줄 쳐가지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럼 다 그것만 외우실 거니까 찾아보면 되게 도움되는 뉴스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것도 틈틈이 한두 개씩 보시고 그러면 뭐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가 뭐 따로 온라인 할 때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것도 처음엔 한두 번은 이걸로 하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문제 만들어서 이제 카페에 오후 5시쯤 올리면 7시까지 보내세요. 그리고 7시까지 메일로 보내시면 7시까지 클로징하고 그냥 답지를 쭉 받아서 좋은 거 제가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스타일의 것들을 골라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세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전에 서울시에 살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 얼굴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띄워놓고 화면에 이렇게 제 음성만 들어가서 이제 밑줄 쳐가면서
빨간 줄 쳐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코멘트를 다 드릴 겁니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답지를 보면서 좀 자극을 좀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같이들 공개적으로 한번 클로징돼서 공개적인 아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받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작년에. 별풍을 많이 보내준 사람 답지를 코멘트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별창이야?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저기 카페에다가 링크를 내드릴 거 예고된 시간이 있죠. 그래서 밤 10시 정도니까 뭐 수고해서 끝나고 컴퓨터 틀어놓고 그냥 들어있게 있으면 채팅창도 있으니까 작년에는 다음 팟을 했거든요. 다음 팟이 좀 간단해서 다음 팟이 서비스가 종료가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뭐 채팅창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질문 이렇게 하시고 수다 떨고 막 그런 거 해요. 다만 면접 마지막 전전날쯤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그 팁 뭐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따로 뭐 라이브 쇼를 또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노느니 마지막까지 여러분께 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노는 꼴은 제가 못 보니까 기왕이면 그죠? 저희 영광보다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뜨셔야지 여기 공부하시고 그래서 빨리 본 강의부터 먼저 빨리 들으시고 그러니까 앞에가 되게 급하고 번다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강의를 미뤄두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본전은 뽑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바라옵건데 나중에 그 면접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정책 아젠다나 국가 아젠다나 정책 이슈는 나중에 좀 시간 돼서 정배속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직하시기 전에 뭐 현직 가면 보고서 쓰는 법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연수 가면 개뿔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실무에 가서 OJT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죠? 가보시면 알아요. 어떤 건지 농담이 아니라 현직 애들이 보고서 쓰는 거 여기서 다 배웠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서 따로 배워주지 않습니다. 눈팅을 하는 거지.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 제가 공시합 이 문제를 하실 때 이건 스터디에서 하실 때 이거를 프린트를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평가지를 제가 다른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가지 앞에 디렉션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가지고 이걸로 엄하게들 질문들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답지에 뭐 이렇게 짜임 얘기 관련된 게 발표 관련된 얘기에서 막 상중하 이렇게 해놨죠. 날짜 쓰시고 질답에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대책에서 뭐 한 두세 개 골라서 Q에서 뭐 질문들을 간단하게 쓰시고 그죠? 상대방 할 때 답지랑 보시면서 체크를 면접은 평가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이용하시라고 해서 질문 답변 본인이 대책 방안 쓴 거 답지에 관련돼서 질문한 사연에게 후속 질문 한 개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Q 이런 질문 답변 듣고 뭐 상중하 이렇게 체크하시라는 뜻입니다. 서너 개 이렇게 물으시고요. 주제는 뭐냐 그러면 해당되는 주제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은 서너 개. 지난해 후기를 보시면 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반적인 주제에서 뭘 질문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싫을까봐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런 걸 물으라고. 후속 질문까지. 즉 말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후속 질문을 받으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뭐 모의로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즉 면접위원 질문일 때 이런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 나온다면 나올 리가 없는 게 함정이지만 일반적인 질문을 같이 하시라는 거에서 면접 스터디 때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그죠? 스터디원들이랑 이거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제 강의 듣지 않는 분들이면 주시고 밥 한 끼 얻어 먹으시면 되잖아요. 아무나 주는 자료도 아니고 그렇죠? 써보시고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입에드는 뭐 좋은 거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좀 메모 좀 해서 주시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인이 평가를 해보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 인상 비평하지 마시고 질문한 거 당연히 쓰시고 간단하게 메모만 해서 이것도 본인 거는 체크한 것도 들어두시고 그 해당 분한테 주시고 자기 차례 오면 또 그렇게 똑같이 받아서 또 봐보시고 그러면 서로 간에 약간의 객관적인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새로 개발한 거 작년에 코칭 과정 때 잠깐 썼는데 그냥 뭐 다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요거까지 포함해서 그죠? 스튜디오는 A 스튜디오는 요거 두 개 묶고 B 스튜디오는 좀 변형시켜서 묶고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에 스터디 할 때 아까 기출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스튜디오원들이 잘 몰라서 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출록이 사례집이 있잖아요. 거기 질문들이 있잖아요. 질문들이. 그거 물으시면 되잖아. 대충 눈치 봐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가장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례집을 그렇게 활용하면 또
그죠? 활용을 더 잘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꼭 이것도 좀 같이 꼭 껴서 드리니까 반드시 그래도 공부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겸 몇 마디 한두 마디 정도로. 자,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워크북 뒤에는 뭐 연결된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 문제가 좀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분석하기가 조금, 아까 그 이렇게 딱 막 이쁘게 만들어서 막 요약적 얘기는 잘 안 드려요. 그 뭐 그런 건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되지. 일부러 쉬운 걸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자료도 약간 좀 구성을 좀 달리하고, 어떤 건 뭐 숫자를 뭐 이거 보시면 막 숫자 막 어마어마하게 넣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일부러 넣고 이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죠? 뭐 저기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 막 수치 같은 거 막 법률 용어 막 도배지를 해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공계분들, 이공직렬이 이거 보셨으면 막 까무러칠 거예요. 이거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닥치고 최대한 이해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촉법순회 문제는 늘 나왔는 거라서 그냥 새로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반드시 뭐 미리 하지 마시고 뭐 반드시 처음 하는 것처럼 하신 다음에 B급과 A급의 비포 애프터를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그 마찬가지로 집단 토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더 드릴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거 뭐 더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공식, 김영란법, 4차 상멸 평면 나중에 문제를 따로 드릴 겁니다. 제가. 다음에 병역 거부,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거는 앞에 거랑 같은 주제입니다. 겹치는 주제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고, 전혀 뜬금 포인. 불체외국인은 지난해 제가 집단 토론 일부러 합의를 어떻게 해보려고 오비팀이랑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했던 오디오 사운드를 나중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는 저랑 붙었던 분들이시고 일부러 합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약간 그 5급 승진 시험에서 하는 방식의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자유 토론은 아닌데, 아 이렇게 되는 게 그래도 토론이 좀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거 아니면 토론이 진행이 안 되겠구나. 약간 반면 교사를 한번 반면 교사는 아니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그냥 참고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선수들이 작심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뭐가 안 되는군. 뭐 이런 걸 좀 간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공론조사 이런 거 보시면 제가 뭐 강조된 거 많이 나오죠? 그죠? 딱 만만하잖아요. 뭐 나오면.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 나옵니다. 정리해 보시는 거 취재야. 쟁점들을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차음도 아니면 왜 찬이고 왜 반인지, 어떤 걸 하면 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후속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PT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보고서 치실 때도 뭐 다르지 않잖아. 똑같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좋은 답지 사례나 이런 건 저도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 중에 뭐 그 집체 병역 거부 같은 거면 현황 분석하는 게 조금 뭐 실제 데이터다 보니까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뭐 좀 그 답지 그 뭐죠? 그 퀄이 좀 안 좋으시면 그건 제가 뭐 답지를 직접 써가지고 좀 뭐 사례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은 게 없으시면 그때 받아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남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좀 정리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현황 정리하는 것에도 조금 여러 가지 좀 그 문제에 좀 맞춰서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나쁜 답지나 틀린 답지는 없어. 그러니까 틀린 답지는 없어요. PT 답지는. 그죠? 좀 아쉽거나 부족한 게 있고 좀 좋은 게 있을 뿐, 뭐 틀린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뭐 성의 없는 게 좀 있을 뿐이지. 학원형이 있을 뿐이고. 하지만 성의 있게 내가 생각하는 거 조그만 거라도 열심히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나란히를 생각해서 조금 쓰시는 그 차이가 있을 뿐. 그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다니.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황에 맞는 정책이, 대책이 있을 뿐 새로운 정책은 없어요. 아셨어요? 화상인 침공 대책, 침공 방어 대책이나 국가 R&D 대책이나 뭐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가 R&D를 해야 화상인을 막을 거 아니에요. 레이저포를 만들든 우주선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하늘에 새로운 정책은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에도. 여튼 자, 이 정도로 해서 추가 모의 문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공 안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굳이 그러니까 집단 토론에 너무 짐 빼지 마시고 한 번은 제대로 해보시고, 이렇게 좀 내가 발언할 때 이렇게 좀 정리하는 약간의 테크닉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워크북에 관련된 강의를 드린 셈이 됐습니다만, 여튼 이거는 뭐 뜯으셔가지고 좀 잘 활용하시고 솔직해서 찍고 집게로 잘 찝어서 답지도 잘 쌓아 놓으시고 자기가 자기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립니다. 녹음하시고 들어보시고 발표도. 그죠? 답지도 쓰고 자기가 자기 걸 고쳐보고 비교해보고 공부해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튜던트들의 지적질,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제 연습은 연습일 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막 입으로 막 하려니까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PT 준비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돼서 뭐 정책 이슈 관련된 얘기를 뒤에 좀 간단하게 좀 드리긴 할 텐데 그 몇 가지 좀 오버뷰만 좀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T 준비는 반드시 요 로드맵을 따라서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뭐 지난해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좀 시의적이지 않고 옛날 문제로 좀 공부할 게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좀 시의적인 걸 가지고 좀 공부용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PT는. 근데 공부는 나중에 일단 써보는 걸 먼저 하고 시간을 맞추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 제가 늘 강조해 드리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서 슬슬 이제 내실을 기하는 거는 공부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 자기 기술서를 정리, 나에 관해서 정리하시고 정책은 공부하시고 그 중간에 써보시고 매기해 보시는 약간의 툴을 연습해 보시는 정도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아마 아름다운 연습 조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PT와 껴서 그냥 집단 토론 덤으로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치기 아니다, 벼락치기라고 하지? 압축 특강 PT와 집단 토론 얘기를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